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비드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가비지 컬렉션입니다. 지금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는 두 편에 나눠서 강의를 제작할 계획이고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가비지 컬렉션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다음 편에 제작이 될 텐데, 그러면 그러한 가비지 컬렉션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야만 메모리 릭, 즉 메모리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느냐, 그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가비지 컬렉션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동작하느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파란 네모 3개, 이것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비지, 즉 쓰레기죠. 도대체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레기가 뭘까요? 그것은 사용되어지는 메모리, 더 이상 사용이 되어지지 않는 메모리지만 아직은 방출되어지지 않은, 릴리스 되어지지 않은 메모리를 의미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대체 가비지 컬렉션이 컬렉트하는 가비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더 이상은 사용되어지지 않는 메모리인데 아직은 방출되어지지 않은, 릴리스 되어지지 않은 메모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사용은 무엇이고 방출은 무엇이냐? 바로 이 그림, 이 메모리의 라이프 사이클을 의미합니다. 메모리는 allocate memory, use memory, release memory라는 세 단계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집니다. 메모리가 당연히 저장이 되어지고 그 저장된 메모리가 사용이 되어지고 사용된 메모리가 이제 사용이 끝나고 나면 방출이 되어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allocate 되는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그 추후에 가비지 컬렉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allocate 되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모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메모리는 컴퓨터 입장에서는요. 0과 1로 표현되어진 어떤 값이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진 거예요. 즉 메모리를 의미하는 것은 0과 1로 표현된 값과 그 값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 주소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여기 이렇게 n은 3, 7, 4 이렇게 변수를 선언했을 때요. 보시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이 varn은 자바스크립트가 우리가 쓴 언어지만 컴퓨터가 이 자바스크립트를 이해하려면 기계어로 컴파일이 되어져야 하죠. 그 기계어라는 것은 결국엔 0101 그리고 이제 주소값이 필요한데 그 주소값은 왜 필요하냐? 나중에 우리가 저장해 놓았던 이 n을 이렇게 불러와서 사용하려면 이 n이 도대체 어디에 374라는 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자바스크립트로는 n이라는 변수명을 사용해서 이 변수명이라고 썼지만 사실 컴퓨터가 알아듣기로는 이 n은 이제 메모리 주소값인 것입니다. 메모리 주소값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나오지만 메모리 어드레스 4127,963 이건 예시겠죠.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var n은 374 이것을 알아듣는 것은 메모리 어드레스 4127,963에 374를 이진법수로 표현한 101111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것이 값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알아듣는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이 바로 allocate memory입니다. 조금 더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바로 그 allocation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기 바로 예시가 나옵니다. n이라는 변수에 즉 어딘가 메모리의 주소값에 374라는 값을 우리는 저장할 것이다 라고 사용이 되어지고요. 뭐 여기 문자열도 있고 객체도 있고 배열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함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allocation이 일어난다. 그리고 어떤 객체의 값이 결과값이 이제 함수를 호출한 그 결과값이 객체값이 이제 할당되어지기도 한다. allocation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using memory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n을 그냥 불러오면 이게 using이겠죠.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해서는 이제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또 오브젝트의 프로퍼티로도 using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릴리즈인데요. 왜 중요하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비지 컬렉팅 할 때 가비지가 무엇이냐? 더 이상 유즈는 되지 않지만 사용은 되지 않지만 아직 릴리즈 되지 않는 것, 방출되지 않은 바로 그 메모리를 우리는 가비지라고 부른다고 했죠. 근데 이게 저수준, 즉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아서 메모리를 릴리즈하는 함수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함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비지 컬렉터가 unused memory, 사용되어지지 않는 메모리를 릴리즈 해주는 역할을 가비지 컬렉터가 대신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동으로 해주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건 결국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메모리인 거죠. 그 메모리들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가비지로 표현하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어떤 메모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메모리인지를 정리를 해야겠죠. 판별을 해야겠죠. 가비지 컬렉터가 이 메모리는 더 이상 쓸모없는 가비지야. 쓸모없는 메모리야 라는 것을 판별을 해서 그 메모리를 릴리즈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 판별하는 이제 첫 번째 방법, 예전 방법이에요. 사실 이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 이 첫 번째 방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등장한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이고 두 번째 방법마저도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 한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메모리 레퍼런스인데요. 어떤 메모리가 레퍼런스, 즉 참조가 되어져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 메모리가 쓰레기인지 아닌지, 가비지인지 아닌지를 가비지 컬렉터는 판별을 해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 참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여기서 나온 implicit reference와 explicit reference가 있는데 implicit reference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는 무조건 프로토타입을 프로퍼티로 가지죠. 바로 이 무조건 가지는 이제 암묵적으로 가지는 이 프로토타입 같은 프로퍼티들을 implicit reference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명시적으로 이가 선언한 프로퍼티들이 또 있을 수 있죠. 선언했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A는 오브젝트 C 땡 1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A.C를 하면 뭐가 나올까요? 1이 나오겠죠. 이렇게 명시적으로 선언한 C라는 프로퍼티는 A의 오브젝트에 C라는 프로퍼티는 바로 explicit reference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A.prototype 하면 이거는 지금 생성자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이 없는데 여기서 A는 new function A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 A는 제너레이터, 즉 생성자 함수이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이라는 객체를 우리가 분명히 이 A라는 생성자 함수 안에 프로퍼티로 이 위에 A처럼 명시를 해서 선언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implicit reference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조가 되어져 있는 애들을 우리는 메모리 레퍼런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메모리 레퍼런스가 참조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가비지 컬렉션은 이러한 것들을 판별해서 레퍼런스를 카운팅해서 더 이상 참조가 일어나 있지 않은 변수는 지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래 나오는 코드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먼저 O1이라는 변수에 O2라는 프로퍼티를 선언했고 그 프로퍼티를 할당했고 거기에 오브젝트를 또 하나 할당했는데 그 오브젝트는 x라는 프로퍼티를 1이라는 값으로 할당했습니다. 즉 auth라는 프로퍼티는 오브젝트가 할당되어 있는 것이죠. 이어서 O3에 O1을 할당합니다. 그러면 O3도 이 오브젝트 값을 레퍼런스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브젝트 값이 어딘가 메모리에 사용해서 저장이 얼로케이트가 되어 있는데 O3 또한 그 주소값을 똑같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O1에다가 1을 할당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O1은 이 오브젝트를 레퍼런스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O4에는 O3.52, 즉 원래 이 오브젝트가 이제 O3이 되었는데 이 O3의 O2, 이 O2라는 프로퍼티의 오브젝트 값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O3에 스트링을 할당하게 되면 이제 이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는 어떠한 변수값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O1에는 1이 할당되어 있고 O3에는 이 스트링이 할당되어 있으니까 이 변수는 원래 가지고 있던 레퍼런스 하고 있는 변수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O4라는 게 아직 남아있죠. O4는 무엇이냐? 이 오브젝트의 프로퍼티인 이 O2를 레퍼런스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오브젝트를 저장한 값을 메모리를 릴리즈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O4에다가 널값을 하게 되면, 널값을 할당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 오브젝트를 레퍼런스하고 있는 어떠한 메모리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메모리들을 이제 릴리즈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바로 이 reference counting이라는 알고리즘으로 가비지 컬렉팅을 하는 것의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한계점은 순환 참조입니다. 즉 cycles예요. 이 사이클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O1과 O2가 서로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참조하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절대 레퍼런스가 0이 될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O1이 O2를 참조하고 O2가 O1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둘은 계속 서로를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애들은 가비지로 인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비지가 아니기 때문에 컬렉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메모리가 릴리즈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문제점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 가비지 컬렉팅을 하는 방법의 한계점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레퍼런스 카운팅이고 그 레퍼런스 카운팅의 한계는 바로 이런 순환 참조, 즉 사이클즈인 것이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 방법으로 가비지 컬렉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두 번째 방법이 마크 앤 스윕 알고리즘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어떤 것이 가비지인지 먼저 마크를 한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어떤 것이 가비지가 아닌지 마크를 한다. 그리고 가비지 마크가 되어 있지 않은 가비지들을 쓸어버린다. 순서입니다.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비지 컬렉터가 루츠라는 애의 리스트를 만듭니다. 이 루츠는 뭐냐 하면 모든 글로벌 베리어블이에요. 글로벌 베리어블이라는 건 자바스크립트에서 잘 아시죠? 예를 들면 브라우저에서는 윈도우 오브젝트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의 한 종류고요. 또 하나 노드에서는 글로벌이라고 불리우는 글로벌 오브젝트가 또 있죠. 이런 식으로 완전한 빠짐없이 모든 이 글로벌 베리어블의 목록을 먼저 작성합니다. 그것이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들을 루츠라고 부르는데 이 루츠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 루츠가 만들어지게 되면요. 알고리즘은 모든 루츠들의 그리고 그 루츠의 children들을 전부 다 검사합니다. 전부 다 돌면서 무엇을 검사하냐? 다 할 수 있느냐, 다 할 수 없느냐. 즉 자식의 자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가비지로 인식하고 연결된 애들은 다 마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맨 마지막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애들을 이제 스윕,
즉 쓸어버리게 돼서 그 메모리들을 이제 윌리즈에서 다시 OS로 리턴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먼저 이 글로벌 가비지 컬렉터 루트가 만들고요. 이 루트들의 목록은 뭐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베리어블스죠. 그 글로벌 베리어블들이 이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있죠. 프로퍼티들이 있죠. 그 프로퍼티가 그 프로퍼티가 오브젝트면 그것에 또 프로퍼티가 있고 이런 식으로 children 다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서 닿지 않는 애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애들을 이제 표시를 해서 이렇게 수입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써 쓸어버리는 건데 이것의 장점은 무엇이냐?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원래 이전 단계에서는 레퍼런스 카운팅을 했었죠. 그랬는데 그 레퍼런스 카운팅이 더 이상 한계점을 가졌던 애는 무엇이냐면 사이클, 서로 참조하는 애들을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서로 참조하는 애들은 참조값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즉 레퍼런스 값을 계속 레퍼런스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를 가비지로 인식을 못한다는 거였는데 이렇게 마크 앤 스윕 알고리즘으로 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연결된 애들을 다 보면 분명히 이 루트에서 떨어져 있지만 서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루트에서는 떨어져 있는 애들 즉 사이클스 순환 참조하는 애들이 가비지로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마크 앤 스윕을 쓰면.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레퍼런스 카운팅의 한계점이었던 사이클즈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마크 앤 스윕이었는데 물론 이 마크 앤 스윕도 문제점을 가집니다. 한계점을 가지는 것이죠. 그 한계점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언제 가비지 컬렉터가 가비지를 컬렉팅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가비지 컬렉터의 두 번째 알고리즘, 최종 버전이죠. 마크 앤 스윕의 한계를 알아보고 이제 강의를 마칠 텐데 그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시나리오냐? 굉장히 많은 수의 변수를 먼저 얼로케이션 한다. 얼로케이션이 이제 수액이 되어진다. 그 수액이 되어질 때 이 대부분의 이 요소들은 unreachable, 즉 이제 가비지인 거죠. 가비지인 애들이 얼로케이트 되는 거예요, 메모리에.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어떠한 얼로케이션도 수행되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마크 앤 스윕의 특징은 뭐냐면 언제 이 GC 루트 변수들이 생성이 되어지냐? 이것은 얼로케이션이 돼야 돼요. 메모리에 얼로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루트를 만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가비지인지 판별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비지를 컬렉팅할 수도 없어요. 따라서 반드시 마크 앤 스윕이 되려면 이 얼로케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잔뜩 얼로케이트가 처음 일어나고 나서 더 이상 얼로케이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처음 일어났던 얼로케이트들 중에서 가비지로 판단되어진 메모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모리들을 컬렉팅하지를 않겠죠. 어떤 게 가비지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먼저 루트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얼로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메모리 릭입니다. 메모리 릭은 무엇이냐? 어떤 조각들, 메모리 조각들이 더 이상 사용되어지지 않는데 아직 방출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가비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마크 앤 스윕에서도 더 이상 그 가비지가 판단이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얼로케이션이 한 번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메모리에 더 이상 어떠한 얼로케이션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처음에 할당됐던 그 메모리 얼로케이션 중에서 가비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판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얼로케이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메모리 릭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